삼성전자라는 이제 타이틀 자체가 너무나 이제 포기하기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자리인데 그거를 왜 굳이 포기하고 위험한 길을 가느냐.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나는 One, two, three. 안녕, 나는 부젠버즈 대표 유관석이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나는 삼성전자에서 6년간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가 지금은 부젠버즈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벌꿀술을 빚으면서 런칭한 지 3년 만에 지금 세계 무대에서 인정을 받고 이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주려고 해. 옛날에는 이제 뭐 중세시대에서 보통 우리가 아는 해리포터나 뭐 위쳐, 왕자의 게임에서도 언급이 되긴 하는데 거기서 자주 나오는 술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어. 그렇게 이제 영국과 중세 문화가 되는 배경에서 자주 나오는 술인데 그거를 이제 뭐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다면 허니문이라는 것도 옛날 우리가 아는 그 허니문 신혼여행이지 한 달 동안 꿀술을 먹어서 그 부부들이 한 달 동안 시간을 갖는다라고 해서 그게 허니문이라는 이야기로도 이어져 그게 이제 오늘날에 많이 쓰이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한 10년 넘게 살면서 이 벌꿀이라는 원료를 자연스럽게 많이 접하게 돼. 워낙 이태리에서 먹는 과일들이 그냥 너무 터무니없게 신 것들도 있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꿀을 이제 많이 곁들여서 주기도 했었어, 간식으로. 그래서 이제 과일을 꿀에 찍어 먹기도 하고 아침에 이제 비스코 따떼라는 이제 딱딱한 그런 토스트 빵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잼 대신에 꿀을 발라 먹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꿀과 과일, 꿀과 곡물의 조합들을 이제 많이 어릴 때부터 좀 좋아했던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첫 술을 이제 아버지한테 배우게 됐는데 이때도 사실 술이 무슨 맛인지 몰랐어. 그러다 보니까 맥주에다가 꿀을 타 먹는 그런 습관들도 좀 생겨났고 나중에는 왜 꿀로 만든 술은 없을까? 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겼던 거야. 그러다가 이제 게임을 하면서 스카이림이라는 이제 게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벌꿀술이라고 나와. 그래서 이게 벌꿀로 만든 술인가? 해서 이제 유튜브에 쳐보니까 그때가 이제 2012년 이때였는데 유튜브에 이제 미드를 만드는 영상들이 몇 개 나와 있었어.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하라는 입사 준비는 안 하고 집에서 그 술을 만들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 그게 나의 첫 창업의 스토리이기도 해. 일단 내가 홈브레잉을 했을 때 그때 이제 2018년도에 사실은 이제 미드 국제 대회라는 게 미국에서만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 이제 메이저컵 인터내셔널이라는 국제 대회가 있는데 이게 엄청 그때 당시에 컸었거든. 미드라는 주종이 점점 알려지고 있던 때라서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이제 미드 메이커들이 이제 참여를 하는 대회였었어.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 대회는 내가 사실 그냥 좀 겁이 났던 것 같아. 너무 이제 잘하는 사람들 많은데 고작 2, 3년 차에 미드 메이커가 제품을 낸다? 이건 사실 말도 안 됐거든.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봤던 유럽 애들이 미드는 사실 우리 쪽의 술인데 쟤네들이 먼저 저렇게 대회를 열고 있어. 심사관들도 만들고 있어.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유럽 미드 협회라는 게 이제 만들어져 EMMA라는 European Mead Maker Association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때 2018년도에 첫 대회가 주최가 됐었어. 그때 이제 나도 유럽에서 오래 살았다 보니까 약간 동질감이 느껴서 그런지 문을 한번 좀 두드려 봤지. 혹시 아시아에서도 좀 출품을 해도 될까요? 근데 당연히 하라고. 그때 그냥 내가 만들던 것 중에 이게 나중에 한 5년, 10년 뒤에는 이게 가장 좀 잘 팔리겠다 싶은 레시피가 하나 있었어. 그게 이제 보통은 미드가 도수도 너무 높고 이제 해골도 그려져 있고 이제 바이킹의 술이라고도 잘 알려져 있는데 그게 이제 워낙 바이킹들이 이제 스칸디나비아 쪽의 사람들이 옛날부터 마시던 술로 이제 알려져 있다 보니까 바이킹의 술이 된 거야. 그런 어떤 라벨 같은 것도 보면 이게 소비자들한테 잘 팔릴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거든. 그래서 이거를 좀 영하게 좀 가져가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라벨도 마찬가지지만 맛 자체부터 젊은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는 술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수가 좀 낮고 홉이 좀 들어가서 좀 새로운 그런 이제 맛을 낼 수 있는 벌꿀술이 생각이 났었어. 그거를 이제 냈는데 거기서 바로 금메달 수상자와 내가 이제 동등한 점수를 받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재심사가 들어갔고 나는 이제 은메달로 받는 걸로 이제 끝났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신호탄이 됐던 것 같아. 유럽 애들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걸 냈는데 얘가 우승을 했어 된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미드가 좀 알려져 있긴 했지만은 한국 사람이 최초로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상을 탔다? 이거 마치 유럽 애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막걸리로 이제 상을 탄 거랑 같은 개념인 거야.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그렇게 네트워킹을 쌓아가면서 매년 이제 대회가 있을 때마다 출품을 했었고 그때 뭐 은메달, 금메달
금메달 이렇게 계속 이제 수상을 했었고, 그렇게 이제 실제로는 내가 창업을 하고 나서 그때야말로 제대로 그 나라에 가가지고 소개도 할 겸 제품을 들고 갔는데 얘네들이 엄청 반겼어. 드디어 너를 보게 돼서 영광이다, 또 좋다, 반갑다, 이렇게 이제 너무 격렬하게 환영해 주는 거야. 나랑 같이 갔던 창업자도 이런 환대를 받을 줄 몰랐다라고 할 정도로 그때 너무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보통 술로 만들지 않는 재료가 하나 있어. 그게 바로 캠벨 포도인데, 캠벨얼리 포도로 만드는 와인이 다른 와인에 대비해서 약간은 좀 다른 성격이 있다 보니까 좀 꺼려하는 재료 중에 하나인데, 이걸로 미드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바로 이제 그거를 만들어서 가져갔지. 그게 바로 금메달을 땄어. 그 금메달을 받았는데 더 놀라웠던 거는 그 밑에 있는 양조장들이 이미 미국에서 너무 유명한 양조장들이었던 거야. 그 국뽕, 소위 말하는 국뽕이라는 게 너무 차오르고 다들 이제 축하해주고 너무 그 좋은 분위기에 우리는 더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매년 그 뒤로 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금메달, 은메달 계속 받고, 아마 이 앞에 보이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금메달이 벌써 3개째 연속으로 받은 제품으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었지. 베네핏이라는 건 없고 사실 거기서 메달 같은 걸 주는데 그 메달이 점점 디자인이 좀 진화를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메달을 가지고 박람회 같은 데 나가면 이 메달도 주나요? 라고 이제 우습게로 이제 장난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 메달 받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꽤 대단한 것 같거든. 우리가 잘났다라는 내용은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다른 문화에서 거기서 이제 1, 2, 3순위를 뭐 이렇게 자리에 이제 우리가 배치가 된다? 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스토리가 될 수 있거든. 이게 브랜드의 하나의 파워가 되는 큰 축에 속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는 지금도 이제 한두 번에 이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매년 있을 때마다 계속 하게 될 것 같아. 우선 아까도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미드라는 그 제품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되게 옛날 그들만의 전통주라고 자리가 매김이 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패키징에도 뭐 약간 바이킹스럽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마스큘린한 그런 색깔과 디자인 문양과 폰트, 모든 게 이제 다 바이킹과 그런 문화에 이제 기초를 두고 만들어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안 그래도 꿀로 만들다 보니까 비싸기도 한데 디자인까지 너무 올드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사실상은 찾질 않는 술이 아닌가라는 이제 내용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 협회에서.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때 당시에 우리 제품의 패키징이나 라벨 같은 게 유럽에서 이슈가 됐던 거야. 오히려 그 협회 중에 몇 분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야, 이거는 바이킹들이 먹던 술인데 왜 너네 라벨에는 바이킹이 하나도 언급이 안 돼 있어? 이 에르메스 같은 색깔은 뭐야?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태클을 막 걸기도 했는데 오히려 그래, 이거 잘 됐다 싶으면서, 이게 사실상은 이 다음 세대들이 이 술을 찾으려면 다른 방향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랬을 때 이제 좀 더 눈에 띄는 디자인과 패키징을 이제 우리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는 허니와인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아. 허니와인이라고 하면 이미 와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꿀맛 같은 달달한 와인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와인이 담기는 병과 와인이 담기는 잔, 와인을 마시는 방법, 이런 어떤 프레임 같은 게 씌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와인은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미드라는 거를, 원래 이 단어가 너무 어렵지만은 우리가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이제 미드라는 단어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고, 오가닉한 마케팅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 미드라는 술을 사람들이 진정으로 좋아하려면 이 술 맛부터 해서 이 브랜드를 계속 좋은 브랜드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밖에 없어. 천천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야겠다, 미드라는 단어를 집중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포지션을 계속 입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 학교는 이제 그 서울대학교 공업디자인과를 이제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이 지내왔던 친한 친구들이 있었어. 그때 술을 항상 같이 먹었던 애들 중에 하나였는데, 집에서 술을 만들면서 이거를 자연스럽게 학교에 이제 가져가다 보니까 아마 지금 나와 당시에 그때 학교 다녔던 이제 선후배들은 나를 잘 알 거야. 그때 그 술을 먹었던 애들의 반응이 이제 너무 좋았던 거지. 그렇게 나의 친한 친구들이 이거 같이 한번 사업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한 1, 2년 정도 못 만들었는데 이제 바로 어떻게 보면 사업으로 그게 이제 전환이 된 거야. 근데 그때 당시 난 삼성전자 입사를 또 앞두고 있던 시점이어가지고 올해는 같이 못했었어. 근데 이제 레시피 개발에서부터 어느 정도 자리 잡기까지의 이제 과정들은 내가 이제 참여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이제 자식들이기도 했고, 그 기술과 노하우가 자연스럽게 이제 몸에 배어 있던 거야. 이거를 썩히긴 너무 아까웠어.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동시에 집에서도 혹은 이제 그 양조 전용 공방을 내가 직접 작업실을 운영하면서 그냥 내 스스로 이제 술을 만들기 위한 공간으로 썼었는데, 그게 거의 이제 한 3년, 4년 이어지면서 그 와중에 또 유럽 미드 국제대회에 출품도 해서 거의 아시아인 최초로 수상도 했을 거야.
그 수상하는 이렇게 계속 이제 이어지면서 나의 길은 혹시 다시 이 양조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제 창업하는 이제 꿈을 좀 진지하게 꿨었고, 삼성전자에서 이제 C랩이라는 분사 창업 제도가 있는데, 한마디로 회사에서 내가 프로젝트를 이제 제안을 하고 그 팀을 1년간 꾸리면서 그 프로젝트만 전념하게 되고, 그게 이제 사업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그게 이제 투자를 받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가 있어. 아무나 C랩을 할 수도 없고 아무나 거기서 퇴사 창업을 하지는 못하지만 운 좋게도 이제 그 창업과 퇴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서, 그렇게 이제 원래 부젠버즈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우리 모회사인데, 술을 만드는 어떤 솔루션, 집에서 술을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을 이제 내 경험에 비추어서 그거를 내가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모회사의 아이템이라면 자회사는 제품과 브랜드가 알려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양조장을 별도로 또 하자 라는 이제 내부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원래 잘 알던 미드라는 주종을 같이 이제 그때 시작을 하게 된 거야. 우선 우리 제품들 특성상 이제 미드라는 술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미드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드라마를 제일 먼저 떠올릴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드를 알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좀 새롭고 도전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소비자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우리 제품들을 노출시키는 방향의 우리 전략상 이제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맞는 제품들은 이제 거기서 일부 런칭을 이제 하고 있어. 우선 와디즈에서는 이제 소량 생산이라는 부분에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하고 있어. 그걸 이제 우리가 내세우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워낙 양조장이 이제 좀 작다 보니까 소량 생산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 소량 생산이라는 그 키워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한정판이라는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같은 결을 갖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런칭을 하고 나면 대부분은 이제 완판이 돼 있는 일들이 벌어지곤 해. 아무래도 이제 그런 니즈들이 서로 맞지 않았을까. C랩이라는 그 제도 자체가 스타트업들이 많이 이제 등장하던 시기부터 삼성전자에서 어떻게 보면 선도주자로 그 제도를 만들어 본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 이제 너무 기업 문화에만 이제 깃들지 말고 스타트업이라는 그런 이코시스템을 좀 같이 형성해 나간다라는 철학과 믿음 하에 역량이 충분하고 또 꿈이 이제 좀 많은, 삼성전자에서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 임직원이라고 해도 그렇게 이제 기회를 주면서 이제 좀 다양한 분야의 출발점들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사실 분야는 너무 이제 생뚱맞을 수는 없겠지. 아무래도 이제 기술 회사다 보니까 그 기술과 접목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스마트 홈보링 시스템이라는 거를 이제 그때 당시에 새로운 개념은 아니었지만은 내 분야 자체가 UX 디자이너다 보니까 사용자 경험이라는 초점에서 맞춰서 그 과제를 시작을 하게 됐어. 그냥 삐까번쩍하고 술 잘 만들어질 것 같이 생기고 기술적으로 너무 완벽한 제품 바로 출시해봤자 사용자가 그걸 불편하다고 느끼면 사실은 안 만들진 못하거든. 그래서 사용자 경험이라는 시점에서 항상 아이템을 제안했었고 발표를 했었고, 실제 그 제품도 이제 그런 그 기초부터 쌓아 나가면서 만들었던 거.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삼성 C랩의 심사위원들한테 마음을 샀던 게 아닐까. 뭐 이게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경쟁사들은 이미 잘 못하고 있는데 이 팀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를 심어줬던 것 같아. 우선은 이제 삼성 C랩에서 분사 창업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팀별로의 좀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비슷한 지분과 투자 금액이 결정이 되는데, 우리도 그렇게 뭐 거의 평균적으로 받았던 것 같아. 정확한 액수는 밝힐 수는 없지만,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의 소속이 아닌 그 최소치만의 지분을 이제 삼성 측에 이제 주게 되고 우리는 아예 독립을 하게 되는 구조가 되지. 근데 그 금액이 일반적으로 그냥 생뚱맞게 스타트업을 이제 우리 창업할게 하고 나왔을 때 그 금액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게 이제 지분이라는 게 이미 엮여 있게 되면서 스타트업에서는 그게 사실 그 이후에 투자까지 이어지는데 좀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어. 왜냐하면 우리가 나오자마자 이 제품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어떻게 보면 양산형을 만들든 아니면 피보팅을 할 수도 있겠지. 시장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을 테니까 1년이라는 과정을 하더라도 그게 충분치는 않아. 근데 그때 가서 투자를 받겠다? 근데 이미 그 지분은 삼성한테 있고 기업의 가치가 높게 이제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인식을 주는 게 있어서 그 향후 투자라는 게 항상 어렵다고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 하드웨어 비즈니스를 한다? 그거는 너무 많은 리스크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나랑 그때 같이 공동 창업하셨던 분이 이제 기구 개발자 분이 계시는데 특히 이제 그 구조를 잘 아시다 보니까 그럼 우리 먼저 이렇게 하드웨어 제품을 먼저 만들지 말고 브랜드부터 쌓아 나가자. 그러려면 우리가 당장 이 자금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양조장이었고 양조장을 통해 우리가 소량으로도 좀 술을 팔면서 우리는 술을 잘 만드는 회사야. 이 술을 잘 만드는 회사에서 이 술 만드는 기계를 내놓은 거야. 그 스토리가 오히려 더 먹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지. 그래서 생뚱맞는 전자회사에서 술 만드는 기계를 출시하는 게 아니라 마치 네슬레에서 네스프레소라는 걸 만들듯이 우리도 술 만드는 회사에서 역으로 기계를 내놓는 게 향후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지금 양조장이라는 거 먼저 창업을 하고 캐시플로우를 만들고 있기도 하는 거야. 우선은 창업을 옛날에 이제 곰새마리 양조장이라는 걸 했을 때도 삼성전자에서도 내가 그 이후에 창업을 꿈꿨을 때도 계속 반대는 있었어. 부모님 반대가 너무 심했지. 삼성전자라는 이제 타이틀 자체가 너무나 이제 포기하기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자리인데 그거를 왜 굳이 포기하고 위험한 길을 가느냐.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나는 계속 이제 해외 국제대회 같은 데 계속 출품을 하면서 아시아 최초, 뭐 한국인 최초, 뭐 이런 이제 약간의 타이틀을 부모님한테 좀 보여드리면서 저 사람들도 나의 실력을 인정을 한다. 그러면 나가서도 이게 충분히 품질이 좋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믿음을 계속 심어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때 당시 이제 아버지가 특히 내가 스타트업 창업하는 걸 매우 반대하셨었어. 이제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공직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특히 그러셨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며칠 안 남으셨을 때 내가 이제 수상하는 것도 보고 이제 그렇게 주변에서 이제 너무 많은 기대를 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셨던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제 너무 대놓고 나를 응원하지는 않으셨지만은 반대는 안 하셨어.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나한테는 지금도 그게 가장 내가 지키고자 하는 미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어.